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인자입니다. 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요. FOMC 일정 이후에 금리도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지 미국 일정은 궁금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거시경제 입장에서 영향도가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제는 패시브가 돼버린 나스닥도 체크를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좀 중요도가 높아진 달러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또 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거시경제 관찰이 끝날 것 같지만 아직도 러시아의 전쟁 이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대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4시고요. 이 트윗이 올라온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이 트윗이 올라오게 된 계기는 푸틴 대통령이 이날 유튜브의 라이브에서 저는 봤는데 동원령을 선포를 했다라고 하죠. 해석에 따르면은 부분적인 동원령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다. 이건 그냥 총 동원령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 어찌됐던 간에 이 문맥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여러 가지가 깔려 있어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시끌벅적한 게 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하시고 계셨겠지만 요즘 약간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여기 러시아죠. 러시아는 전쟁을 약간 좀 휴전시키고 평화롭게 이제 종결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땅을 거의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차지를 했고 이제는 그냥 협정 맺고 그냥 끝내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반대편은 어디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다르죠. 땅을 다 뜯겼고 얘네는 그냥 그리고 끝내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면에서는 정말 열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정도 잘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진짜 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자 러시아도 지금 칼을 빼는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네. 그냥 어차피 핵은 내가 자폭하는 거라서 못 쓰고 나는 그럴 거면은 전면전으로 준비를 하겠다. 뭐 약간 협박용 아니면 협상용으로도 불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소식이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 이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어제자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정 넘어서 푸틴의 연설이 있었다라고 말하자마자 쏟았고 다시 실제로 좀 지연되고 다시 발표를 할 때 또 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지금 현재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 이런 좀 장세 때문에 FOMC에 대한 해설도 조금 달라지게 됐어요. 뭐 75bp가 나온다 아니면 100bp가 나온다 그런 게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장세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달라졌고요. 이 부분을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푸틴이 약간은 좀 조금씩 선을 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일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과도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중국이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중국도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 그 전쟁은 아직 이슈가 소멸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순서가 맞다면 이 이후에 FOMC 일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추세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일단 이평선은 그냥 하락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1선 밑에서 5일선이 놀죠. 그냥 방향성은 아래로 두면서 저항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인위적인 저항이나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저항들이 작용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4시간 봉이라서 좀 저가가 안 보이는데 저가가 17.6K였죠. 그죠? 17.6K하고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1.2K. 그냥 $1,00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차트가 저항을 극복한 다음에 이 저항을 극복한 게 지지선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마다 지지로서 활용이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약간 하락세를 받을 때 지지로서 약간 활용이 된다라는 말인데 저는 여기서 사실 이 17.6K 있죠. 이 17.6K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만나다가는 약간은 위험해지는 순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냥 이 장이 이런 형태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2일 오후 9시 기점으로 17.6K를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반복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22일 9시 있죠. 만약에 차트가 이런 형식으로 그냥 지지로서 활용되면서 악재를 계속 흡수를 하게 된다면은 내일 저녁 9시를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이 아이디어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특히나 18.2K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 이건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거지만 만약에 진짜 이 그림대로 그냥 흘러가게 된다면은 제가 말한 일시를 좀 주목을 해주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각종 이슈가 지금 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9시가 되는 이유는 이 추세선이 점점 내려가면서 그 17.6K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추세선이 18.7K 또는 18.6K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이 차트 형태가 약간은 좀 높낮이가 낮게 형성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높낮이가 낮을 때는 제가 무엇을 유의하라고 했죠? 약세로 빠지는 것을 좀 유의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확히 보면은 아직 고점이 형성이 안 됐어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게 사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고점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이 크로스가 되는 지역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미세하게 다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인 것 같지만 정확한 건 크로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데드 크로스 아니면 골든 크로스 이런 식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고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오겠죠. 제가 보통 표현을 드릴 때 그냥 외선으로 표현을 드린 적이 많아요. 이 선은.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이게 고점 찍고 내려가고 저점 찍고 올라가고 라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크로스가 안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크로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럼 그 고점을 찍을 때 크로스가 나올 때 이렇게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선을 긋고 이 높낮이를 평가를 하면서 약세로 빠질지 아니면은 높낮이가 좀 커서 추가 하락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이번 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비중이 좀 있으시고 단타에 참여를 하시거나 스캘핑을 많이 치시는 분들 또 선물시장에서 좀 하락 방향성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딱 이 자리가 좀 메리트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RSI도 좀 설명할 부분이 많죠. 최근 영상에서 RSI 일봉상에 리버싱이 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하나 더 말씀드린 점은 충분한 과매도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분 밑에서는 없었고 그냥 30에서 70 사이에서 있었던 즉 충분한 과매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구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 차트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내려와서 신뢰도가 낮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그려지는 차트를 보면서 좀 해설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결국에는 차트 분석도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세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좀 주목해야 될 날짜가 어디인지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두 가지 아이디어 상에 높낮이가 다를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렸고 RSI는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다보다 미래를 좀 지켜보세요. 그래서 신뢰성에 따른 매매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OMC 일정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던 시기여서 뭐 점도표라든지 뭐 성명서라든지 그런 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죠?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입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금리 쪽에 좀 치중해서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 부분에서는 금리가 지금 현재는 컨센으로 작용을 받고 있는 게 75bp가 84%, 100bp가 16%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도 보지 않고 있는 50도 생각을 해야 되고 75, 50, 75, 100. 그 중에서 1순위는 75, 그리고 2순위는 100이고 그 다음에 3순위 가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50입니다. 근데 왜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75bp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0bp도 조금 염두에 두면서 봤었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100bp가 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75bp로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시간이 11시간인데 이 11시간 안에 이슈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가 됐을 때, 10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고 우리가 75bp가 된다는 것은 이미 장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충격은 없었고요. 그 당일날에 좀 약간 무의미한 이런 음봉들은 기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거는 아마 금리 영향이 아니라 다른 영향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에서 이상한 내용을 말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푸틴이 좀 더 이상한 괴랄한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데 원인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두 가지는 100bp, 50bp. 그래서 여기서도 50bp가 됐을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느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100bp가 나왔을 때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현금 비중이 많으면 좋겠죠.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경우에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자는 솔직히 말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봐도 되는데 100bp로 올렸을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FOMC 일정이 총 3회가 남았고 지금이 1회차, 2회차, 3회차 지금이 하나를 소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을 올린다면은 마지막 결과물을까지 얼마나 올릴지를 예상을 하면서 이거 매수 기회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으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 75bp가 확률이 높겠지만은 정말 만에 하나 뭐 100이나 50이나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봤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둔다면은 약간 매매가 재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게 약간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75bp만 예상을 하셔도 그냥 무난한 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헷갈리고 진짜 좀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고 차트 형태도 정말 좀 괴팍하게 나오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내일 오전 9시 장 개장까지는 방향성을 좀 점치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강조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1강부터 3강까지 올려드렸고 아마 6강까지가 교육 영상이 될 거예요. 네,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공부용이 아니라 실전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뭐 어느 책을 보고 어느 뭐 약간 차트 책을 보건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실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을 테스트를 해야 되고 많이 반복을 했지만 백테스팅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가설,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매매에 대한 검증과 또 매매에 대한 반복성을 가져가고 내가 좀 이 매매에 대한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은 강세장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약간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연습하고 또 나에 맞는 그런 매매 방법을 습득하기에는 약간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실전 계속 테스트를 해주세요. 사실 일각만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계속 보완이 될 테니까 점점 습득을 하면서 백테스팅 실전 다 해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환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